미사일은 유로파이터 타이푼, 프랑스 라팔,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 등에 장착해 운용 중이다. 향후 F-35 스텔스 전투기와 한국정 전투기 KF-X에도 통합될 예정의 차세대 공대공 미사일이다. 미테어 공대공 미사일은 덕티드 로켓 기술을 적용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일반적인 사정거리인 50km를 200km 이상으로 끌어올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이 같은 미티어의 성능은 덕티드 로켓 기술을 적용한 램제트 추진 시스템을 통해 얻어진 결과다. 램제트 모터는 강력한 추력과 함께 이제까지 개발된 모든 공대공 미사일 중 가장 넓게 목표물을 어느 방향에서도 요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미티어 미사일은 목표물의 파괴를 위해 충돌 및 근접 신관에 파편 폭발형 탄두를 장착하고 있어 충돌이나 혹은 최적의 요격 지점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특히 데이터 링크를 통한 네트워크화로 상황인식 성능을 갖추고 있다. 데이터 링크 통신 시스템은 네트워크 기반 전장 환경의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데이터 링크 시스템은 하이어엔드 포겟 모드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미티어 미사일은 다른 전투기, 주기경보 동작기, 육지 및 해상 레이더, 미사일 자체의 전자 감시 장치 등 다양한 소스를 통해 목표물에 대한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받아 최종 공격까지 전개한다. 미사일의 앞에 장착된 능동 레이더 탐지기는 고기동 전투기, 소형 무인기 및 순항 미사일까지 요격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능동 X밴드 레이더 탐지기는 비행 최종 단계의 목표물을 조준한다. 미티어 미사일은 추력 조절 장치를 내장한 램제트 엔진과 능동 레이더 탐색기의 조합으로 기동성과 확장된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전투기 한국군 전투기 독립선언하다. 대한민국 전투기 한국군 전투기 독립선언하다. 대한민국 전투기 KF-X 개발이 순항 중이다. 지금 상황으로 봐선 100% 성공하리라 본다. 엔진을 제외한 주요 부품은 국산화에 성공했다. 특히 AESA 레이더 국산화에 성공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마지막으로 전투기 개발에 성공하는 국가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6세대 전투기가 곧 나오고 상용화되면 뒤늦게 4세대나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해봤자 기술 격차로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전투기 기술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이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다. 이 시기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 다행히도 KF-X 개발은 순항 중이다. 바라기는 F-16 이상의 성능이 나오기를 바란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가 자력을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에 부정적인 민매들이 있다. 그들의 논리는 그 돈으로 더 좋은 전투기를 많이 사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국산 전투기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투기에서 독립해야 진정한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다. 미국은 자국산 전투기를 빼고 정비도 함부로 못하게 철저히 통제한다. 우리가 구입한 F-35 전투기에는 레이더도 쏘지 못하게 한다. 기술 유출을 우려해서 그러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돈 주고 산 전투기를 열어보지도 못하고 정비도 못하며 무기도 함부로 달 수 없다. 성능 테스트를 위해 레이더를 쏘지도 못하고 있으니 우리는 비싼 돈 주고 전투기를 빌려 쓰는 것이지 전투기 소유주가 아니다. 전투기 독립은 자주국방의 필수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탈 우리 전투기를 개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우리가 만들었으니 달고 싶은 무기 마음껏 달고 원하는 만큼 개량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KF-X를 기반으로 우리는 빠르게 다음 전투기들을 만들어갈 것이다. 함재기도 만들고 5세대, 6세대 전투기도 만들 것이다. 우리는 수권인 전투기 엔진도 결국 만들 것이다. KF-X가 양산되는 날 우리는 진정한 강군으로 거듭날 것이다. 그 누구도 KF-X 전투기 사업을 비판해서는 안되며 절대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내야 한다. 만일 실패해도 아무도 탓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도록 도와야 한다. KF-X 사업의 시작일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전투기를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 나라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미국에서 AES의 핵심 기술을 전수받으려고 하였지만 미국에서 기술 이전을 거부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어 우리나라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AES를 개발을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년의 노력 끝에 AES 레이더를 만드는데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는 만들기 힘든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대한민국이 만들어내자 많이 놀라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제기를 만들어서 언론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인도네시아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EFX 사업에 많이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분담금을 못 주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1년 만에 재협상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는 2,337억 원이 밀린 상태이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는 위납금 5천억을 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하여 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와의 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우리 측으로 볼 때 인도네시아라는 리스크를 짊어지고 간다는 점에서 일각에서 우려를 표하는 이들이 있었다. 또한 분담금 미납과 기술 유출 우려가 최고의 쟁점이었지만 현재의 주도권은 한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국내외 최첨단 무기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가 15일부터 20일까지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의 실물 모형이 최초로 공개되고 공군의 전략무기로 운용될 스텔스 전투기 F-35E가 전시될 예정이다. 이 전시회는 국내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수출 활동을 증진하고 선진 항공우주기술 교류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경연제로 열린다. 올해 행사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4개국 430개 업체가 참가한다. 공동운용본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신소재, 전자제어 등의 첨단 기술이 융복합된 최신 항공기, 우주 및 지상 장비를 1730개 부스와 공항 활주로를 활용한 야외 전시장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국군이 보유한 각종 첨단 무기들이 대거 무대에 오른다. 공군의 전략무기로 운용될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E가 일반에 전시되고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의 실물 모형이 최초로 공개된다.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와 KF-16을 비롯해 기본훈련기 KT-1, 고등훈련기 T-50 고등훈련기 등 국산 완제키도 위용을 뽐낸다. 국내 개발 중인 소형 무장 헬기의 시범 비행이 처음 진행될 예정이다. 아파치 헬기, 해상 초계기, 수송기 A400M을 비롯해 미 공군의 전자전기, 수직이착 6기, 공중급 6기, 프레데터 무인기 등도 볼 수 있다. 공군은 올해 창군 70주년을 기념하는 고공강화 시범, 의장대 공연, 국민조종사 임명식 등의 행사를 펼친다. 항공우주전시관과 창군 70주년 특별구역도 설치한다. 육군은 각종 명품 무기 30여 종을 소개한다. 4단 정찰용 무인 항공기, 전차 K-2, 장갑차 K-21, 자주포 K-9A1, 과연장 로켓, 복합 대공화기 비호, 화생방 정찰차 등을 실물 공개한다. 드론봇 전투체계, 워리어 플랫폼 등의 첨단 전투체계를 주제로 한 홍보관도 운영한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볼거리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공군 블랙이글스와 오스트레일리아 민간 고개비행팀 막스-G가 화려한 공중 묘기를 선보인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수송기와 헬기 체험비행, 한미합동 고공낙하도 펼쳐진다. 행사 기간에는 국제항공우주 심포지엄, 미래지상군 발전 국제심포지엄, 국제무인항공기 시스템 심포지엄, 국제회전익 항공기 핵심 인증기술 세미나 등이 잇따라 열린다. 국방장관과 참모총장, 획득총장 등 각국의 핵심 인사와 관련 기업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 군 당국은 이번 행사가 군사맵 세일즈 외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전문 관람객을 위한 비즈니스 데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스튜던트 데이,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퍼블릭 데이로 나뉘어 운영된다. 일반 관람객은 서울 ADX 2019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차세대 전투기 다음 주 재협상 재개. 한국, 일본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 KEFX 사업 협상이 재개된다고 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KEFX 재협상 실무진들이 이르면 23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재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KEFX 시제기 생산 소식이 재협상 재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3일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되는 KEFX 시제기 최종 조립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KEFX 시제 1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될 전망이다. 한국실무협상팀은 방위사업청 6명, 한국항공우주산업 3에서 4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며 인도네시아 국방부 및 국영항공기 제작업체 관계자들과 협상을 시작한다. 하지만 인하여 협상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KEFX 실무협상은 2018년부터 4차례 진행되었으나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10월 말 이후 중단됐다.
프라보워 장관은 아직 공식적으로 KEFX 사업 반대 의사를 밝힌 적은 없지만 그간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리아 등에서 전투기를 구매하려 한다는 행보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고 한다. 하지만 프라보워 장관은 군 시절 인도네시아 군에 태권도를 전파할 정도로 친한파 인사로 분류된다. 그간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의 현물 지급 방안 일부를 수용했다. 분담 비율을 20%에서 15%로 낮춰달라는 인도네시아의 요구 역시 당초 KEFX 사업에 책정된 예산보다 줄어든 사업비 절감분만큼 줄여주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으로 기술 이전과 기술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2017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분담금 2,200억 원을 납부한 뒤 현재까지 5천억 원을 미납한 상태다. 다만 올해 예산에 KEFX 관련 예산으로 3천억 원을 지난해 배정하는 등 재협상만 타결되면 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납부금 2,200억 원과 관련 시설 투자 1,000억 원 등 이미 3천여억 원을 투자한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도 사업 파기는 크나큰 손실이다. KEFX 사업은 총 8조 원 규모로 우리나라 건군